푸른밤 종현입니다. 중국 기업가 최초로 포브스 표지 인물로 실린 마윈이라는 사람은요, 중국의 최고 부자이기도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수성가한 인물답게 많은 어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0에서 40까지 이룬 게 없다면 아무도 당신을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 당신이 부자여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뭔가를 이루어냈다는 건 절대 금전적인 부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탓할 것도 많고 상황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요, 현실 탓하면서 난 안 돼, 저 사람이 대단한 거야,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고 끝내기엔 너무 자존심이 상하죠. 열정을 갖고 하다 보면 우리도 뭐든 하나는 이루지 않을까요? 5월 2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5월 21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였습니다. 1827님 신청곡이었어요. 좋죠. 자이언티 씨의 음악을 쭉 듣다 보면 예전에 뭐 자이언티 씨의 이름을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던 뭐 시스루나 뭐 그 이후에 나왔던 뭐 만나 이런 곡들, 뭐 그런 곡들도 너무너무 좋지만 저는 양화대교 이후에 나온 곡들이 정말 너무 뭔가 감성적인 터치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넘버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뭔가 트랙리스트. 김선영님, 저 방금까지 이 노래 듣고 있었어요. 가사가 제 이야기 같아 공감되는 노래예요. 푸른밤 선곡 첫 곡부터 심쿵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곡이고, 자이언티 씨는 저와도 또 인연이 있으니 신곡이 나오면 제가 도와줘야죠. 푸른밤에서도 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리고, 뭐 제가 소개 안 해도 잘 되는 분이지만. 자, 오프닝 이야기 좀 해볼까요? 마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30에서 40까지 이룬 게 없다면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상황이 다르고 세상이 다르고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근데 마윈이 인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뭐 피가 다릅니까 우리랑?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금전적인 성공이 꼭 성공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더라도 마윈이 원했던 걸 그는 뭐 이뤄냈으니 우리도 30에서 40 사이에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30에서 40에서 못해도 뭐 상관없어요. 뭐 60 되든 70 되든 내가 원하는 걸 언젠가는 이뤄낸다면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이 헛되지 않은 거니까, 그 시간들을 겪었으니 또 결국엔 이뤄내는 거니까 뭐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 힘내서 원하는 것들 다 얻어내죠. 글쎄, 가장 중요한 건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뭘 얻어내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게서. 4178님,
K본부에 샤이니 출연 라디오 듣고 바로 푸른밤 들으러 왔네요. 샤이니가 출연하는데 쫑디가 없어서 허전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멤버들은 지금 그 K본부에 가 있죠. 그러게요. 조금 뭐 스케줄이 이렇게 저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있고 그 친구들은 거기에 있고. 그래도 근데 제가 또 푸른밤을 안 올 수는 없죠. 와야죠. 푸른밤을 제가 또 DJ로서 있으니까 이 자리는 지켜야죠, 제가. 자,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하는 날입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오세요. 매주 심쿵하는 노래들 가져오셔서 푸른밤 가족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이번 주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자동차, 원주 기업도시, 광동제약, 위니아만도, 다우닝 산업, 한국쉘 석유 주식회사, 청수식품, 위닉스 뽀송, 라셈드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우리 가족분들과 들으려고 가져온 곡은요, 치즈의 모두의 순간이라는 곡입니다. 얼마 전에 발매된 신보죠. 네, 치즈라는 팀은 일단 상당히 마녀층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인디 그룹이고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냥 보컬, 진행, 코드, 화성 다 특이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악기 구성도 너무 독특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묘한 느낌이 좀 노래 안에서 너무 잘 묻어나서 어색하지 않지만 하나하나 따로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는 물음표가 뜨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상당히 전 매력적이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우리 가족분들과 좋은 노래, 좀 뭐랄까 묘한 노래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치즈의 모두의 순간 함께 들을게요. 회색 빗물들은 이 도시에는 네가 필요해. 색다른 색으로 하나둘 너에게 빠져들게 만들곤 해. 기다렸어 누군가 내게 와 말 걸어줄 사람. 나도 모르게 날 바라보다가. 네, 치즈의 모두의 순간 듣고 오셨어요. 정성우님, 푸른밤 들으면서 특히 이 코너가 생기면서 정말 다양한 곡을 접하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도입부 듣자마자 했네요. 보컬분 목소리가 귀를 녹이네요. 으앙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좋은 노래 많이 있으니까 함께 듣죠. 삐삐비님, 치즈 노래 참 좋아요. 이번 1.5집 앨범 대박 났으면 특별히 애착가는 노래는 로맨스. 목소리 느낌이 확 달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즈라는 팀의 곡들, 좋은 곡들 많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날게요. 4288님, 쫑디 오늘 첫방 무대 정말 멋졌어요. 응원하러 갔다가 쫑디한테 저 푸른밤 문자 좀 읽어주세요 했는데 소개될라나? 오늘은 그 힘 받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쉬다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그 미니 팬미팅 할 때 제 쪽에 왼쪽에 서 계셨던 분이죠. 계속해서 꾸준히 보내고 있는데 한 번도 소개 안 됐다고 되게 섭섭해 하셨는데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아, 그분 맞으려나? 맞으면 맞다고 좀 대답해 주세요. 4288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뭐 입으셨더라? 원피스 입으셨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 어쨌든 0090님 오늘도 역시나 푸른밤과 함께하는 중입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부산에서 울산 올라가는 중이에요. 저는 승진하고 내일 첫 출근이고 여자친구는 서비스 업종인데 내일 행사가 있다고 걱정을 하네요. 둘 다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제 늦은 시간에 달콤하네요. 문자에서 벌써 꿀이 떨어지는 느낌. 꿀의 민족이야 우리는. 그래요. 잘 될 겁니다. 내일 잘 될 거예요. 뭐 에너지 받았는데요. 뭐. 최보윤님 쫑디 오늘 졸업 작품 때문에 밤새 작업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학교로 커피랑 간식거리 사다 줬어요. 요즘 샤이니 컴백하면서 남친 질투가 심했었는데 그래도 옆에 있는 남친이 짱이라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참 샤이니 팬미팅 가는 건 비밀이라고 괄호치고 보내주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읽어버렸네요. 아니 근데 그래요. 그래 어쨌든 샤이니 팬미팅 오시니까 부럽네요. 저도 늦게까지 항상 이렇게 푸른밤 하고 있는데 날 챙겨주는 건 매니저뿐이네요. 용미형님 지나가는 생일을 푸른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참 좋았는데 나이 먹을수록 생일 당일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쉬워요. 라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생일이요. 제 마인드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1년 365일 다 1년에 하루밖에 없는 날들입니다. 생일도 그렇고요. 뭐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21일 목요일. 5월 21일도 1년에 한 번뿐이잖아요. 다 하나뿐인 하루들이니까 너무 그렇게 혼자네 쓸쓸하다 하지 마시고 그냥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그러면 되죠. 당일날 뭐 좀 이런저런 상황들이 안 맞아서 혼자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좀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채은님 쫑디 저 오늘 면접 합격 전화 받았네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2달 전 제 문자에 쫑디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들려달랬는데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전하게 돼서 기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혀 안 늦었는데요. 그래요. 축하드리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출근하시고 뭐 중간중간 힘든 일 있으면 또 푸른밤에 와서 이야기 나누십시오. 변미화님 이제 현장 실습 나가게 되는데요. 잘할 수 있겠죠? 사회생활 하다가 공부가 더 하고 싶어 대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다시 사회생활 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네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목적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 큰 도움이 됐길 바래요. 그 준비의 기간들이. 김성우님 대학 축제 즐기다가 이제 집에 가고 있네요. 항상 자기 전에 듣다가 이렇게 집에 가면서 들으니까 뭔가 새로워요. 내일 1교시 수업인데 어쩌죠? 막막하지만 집 가는 동안에도 푸른밤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1교시 수업 지각하지 마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축제 재밌겠다. 여기저기 많이 했죠? 축제. 대학교 축제 시즌이던데. 4884님 오늘 6개월 동안 준비했던 중요한 면접 망쳤네요. 집에 가는 길에 재연 듣다가 울컥했어요. 라고. 에휴 그냥 좀 훌훌 털어내시고요. 그 준비한 면접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했던 것들이 꼭 이 면접이 아니더라도 다른 무언가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많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자, 노래를 듣겠습니다. Taking About 듣고 올게요. FM for you 91.9 FM for you
요즘 스타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재료만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요리를 완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뚝딱뚝딱 완성하는 셰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못지않게 이분도 대단합니다. 선곡으로 이 시간 푸른마음 가족들의 마음을 요리하는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주옥 같은 선곡으로 고독도 행복으로 바꾸는 시간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선곡계의 넘버원 셰프 나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나인 씨, 넘버원 셰프. 아, 요리 좀 하세요? 저 요리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셰프라는 말이 참 쑥스럽네요. 사실 셰프라는 말이 너무 뭔가 멋있잖아요. 발음도 그렇고. 진짜 멋있어요. 진짜. 요리 잘하는 남자 진짜 매력 있는데. 여자도 매력 있고 셰프는 진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네네. 그 요리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인간의 배를 불리는 일인데 얼마나 중요한. 1차원적인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서 요즘에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윤혜진님. 저 샤이니 콘서트 갔다가 나인 언니 봤어요. 매주 목소리 듣는다고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인사할 뻔했지 뭡니까. 완전 예쁘시더라고요. 한참 넋놓고 쳐다봤어요. 라고. 다른 사람 보신 것 같은데요? 아, 혜진님 우리 콘서트 보러 와서 나인 씨만 보고 가셨네. 정지수 씨, 요 근래 계속 새벽 일찍 출근이라 강제로 조기 취침이었는데 내일은 밤 근무여서 며칠 만에 푸른밤 들어요. 마침 찾아온 오늘은 나인 언니 영접날 기대돼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또 나인 씨의 선곡은 뭐 좋기로 유명하니 믿고 오늘, 듣는 거죠. 오늘 선곡 되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세요? 네. 김경아님, 나인 언니 내일 수업 때문에 잘려다가 오늘 주제 보고 달려왔잖아요. 저 그랬구나. 잘했죠라고. 오늘 주제 뭐길래요? 잘했어요. 뭔데요? 오늘 주제가 네. 말씀드리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뭐겠구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하실 텐데 네. 산소 같은 너. 정답 이영애. 정답 이영애 아닌가요? 아닌가요? 빠르다. 틀린 답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아니, 예, 죄송합니다. 산소 같은 너. 네,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요? 저번 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요일이랑 월요일 사이였죠. 네. 에브리바디 앨범 이후로 1년 7개월 만에 정규 4집이 발매된 아이돌 밴드의 오늘 특집 아닌 특집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샤이니, 정현 씨가 소속된 샤이니의 특집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팀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이 팀 아세요? 예, 그렇구나. 상당히 좋아하고요. 네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굳이 어떤 점이 좀 괜찮으신가요? 글쎄요. 7년, 8년, 회차가 8년이 되는데 아직도 좀 프레시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상당히 부러운 친구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장난 좀 쳐봤고요. 자, 첫 곡 어떤 곡 가져오셨는지. 일단은 이번 앨범 타이틀부터 만나보셔야죠. 그죠? 푸른밤에서는 혹시 들었죠. 언제? 나온 날 바로 들었어요. 그랬구나. 12시 되자마자. 그럼 두 번째겠네요. 그렇네요. 뷰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샤이니의 뷰 듣고 올게요. 모두 할 말을 잃지 like you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이 찍어본 빛이 for you 보이기 시작하는 매색도 예민해진 girl 느껴 뚜렷한 색감과 여섯 번째 감각 두 마리서 나 형같이랑 더 좋아 더 민감히 굳어봤더는 숨기지 샤이니의 뷰 들으셨습니다. 아우, 상쾌해라. 그리고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그러게 진짜. 말이에요. 런던 노이즈라는 팀이 또 작곡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럼 런던어들인가 봐요. 런던 사람들이고요. 진짜로? 이 곡이 네네. 어찌 보면 그 크리스 브라운의 네. Turn Up the Music 나 그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그 곡을 쓴 작곡진과 네. 또 여러 명이 헐. 소속돼 있어요. 헐이군요. 헐. 그렇구나. 네, 런던 노이즈라는 팀이 또 그런 팀이죠. 제가 그 크리스 브라운 노래 중에서도 그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는데 그 곡도 EDM 곡이잖아요. 그쵸. 이 뷰라는 곡은 또 그 저희가
고독시 클럽 노래가 나갈 때 네네. 예전에 쫑디가 한번 잠깐 들려줬었는데 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더 애정이 가고 내 노래 같고 막 아 그땐 가이드였잖아요. 그래도 녹음도 안 된 상태였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랬구나. 네. 0346님 네. 샤이니 특집이라니 나인 언니 역시 배우신 분. 노미영 씨, 나인 언니 멋짐. 샤이니 특집이라니 고독시 클럽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완전 센스쟁이 하셨어요. 근데 푸른밤 DJ가 앨범을 냈으면은 또 당연히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제가 사실 푸른밤 맞고서 제 솔로 앨범을 냈었지만 샤이니 그쵸. 앨범이 안 나왔었잖아요. 음. 네, 그래가지고 뭔가 좀 특별한 기분도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롭고요. 멤버들 왔을 때도 되게 좀 떨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네. 늘 오는 데인데 왜? 멤버들과 또 같이 있으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네, 그랬었어요. 그랬구나. 자, 뷰를 들어봤고요. 이 그랬죠. 노래 고르신 이유와 뭐 그런 것들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앨범 타이틀이니까 네. 당연히 들어보고 싶었어요. 같이. 음, 근데 일단은 지난주에 또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콘서트 부제가 꼭 갈콘이라고. 꼭 가야 할 콘서트, 꼭 갈 콘. 너무 귀여워 세상에. 근데 그 티켓팅이 그렇게 어려운 공연이었는데 저는 뭐 쫑디의 백으로 갔었죠.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일단은 그 공연 초반부부터 네. 거의 뭐 사지절단, 환골탈태, 거의 그 도가니가 빠질 정도로 춤을 네네네. 추는 게 네. 그런데 그대로 거의 뭐 3시간 쭉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치는 느낌이 없이 쭉 갈 수 있다는 거가 좀 대단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아유,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콘서트여서 한약을 드시나요? 어떻게 보면 그 다들 좀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 어. 이것저것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엑기스 있잖아요. 산삼 네. 엑기스 이런 네네네. 거 그런 거 갑자기 구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멤버들과 함께 공연 나눠 먹고 전날부터 나눠 먹으며 음. 힘내자 막 이랬었어요. 아니 정말 그거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먹어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나 되게 궁금했던 게 일단은 콘서트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들다. 뭐 어떤 시간대라든지 어느 노래라든지. 그 저희가 빨간 옷을 입고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조금 귀엽게 귀여웠던 거. 흰 옷과 빨간 옷 입고 나오면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는 리믹스로 네. 클럽씬으로 좀 리믹스도 하고 그랬던 그 구간이 제일 뭔가 하드했구나. 힘들면서 네네. 카타르시스도 좀 느껴지는 구간이었어요. 어. 왜냐면 막 러너사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냥 모든 땀이 다 빠져나가고 내 온몸에 있는 구멍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것 같은 기분. 그 러너사이라는 게 사실 가장 사람이 힘들 때 그쵸.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이 분비돼서 네네네. 좋아지는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공연 네. 중간에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저는 놀랐어요. 저건 젊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콘서트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네. 해가 지날수록 뭔가 무거움을 느끼고 어. 발이 떨어지지 않는 좀 달라요? 느끼고. 해마다 다른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느껴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웃어서 미안해. 아니요. 웃으실 말도 안 수밖에 돼. 없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걱정입니다. 다음 콘서트가. 그리고 뭐 콘서트 중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되게 살이 많이 빠졌다면서요. 하면서 네, 맞아요. 7kg였나? 그 5kg였나? 이틀 공연 딱 끝나고 4kg 빠졌고 3일 3일까지 공연 딱 끝나고서 몸무게 딱 재니까 5, 6kg 빠졌더라고요. 근데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 3kg 정도 다시 돌아왔어요. 아직 그래서 멀었네.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아휴. 그래도 수분이 빠진 거여서 물 먹으면 쑥쑥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 무대를 보면서 좀 반성했어요. 왜요? 저렇게 열심히 일단은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네네. 아이돌이지만은 누군가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가 거기서 이렇게 희열감도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진짜 막 몇만 명 친구들이 다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그 사람이 주는 에너지 같은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참 멋있었어요. 근데 참 팬분들한테도 고마웠던 게 같이 불러주세요 하면 다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띄워주세요 하면 다 띄워주시고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들어? 그게 너무 또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 중간에 네. 약간 힘들어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네네네. 앉자마자 갑자기 쫑디가 저한테 하는 말처럼 네. 앉아 계신 분이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위에 모든 그 친구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일어났죠. 저분 앉아 계신 분. 자, 콘서트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네네. 뷰라는 곡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샤이니 팬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이름만 알고 뭐 누난 너무 예뻐만 아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약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2008년에 데뷔한
아이돌 밴드입니다. 그렇죠. 샤이니는 멤버가 누가 누군지는 분명히 모르실 수 있어서 오늘은 좀 멤버별로 다른 노래를 좀 틀어볼까.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샤이니의 리드 보컬이죠. 쫑디. 쫑디가 얼마 전에 솔로 앨범을 냈는데요. 네. 물론 푸른밤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지만은 고독식 클럽에선 처음이거든요. 그 타이틀곡 Crazy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죠. 그 부끄럽네요. 제 노래 소개하는 거. 일단은 그 자기 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남 노래라고 저 생각하면서 항상 소개할 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종현의 Crazy 듣겠습니다. 아이언이 함께 했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듯한 기분이야. Oh my, 나만 가질 게 뻔한 넌 아름다운 함정. Don't you know 위험해 네 웃음. Don't you know 내가 말했어 가까이 두지 말래. 참 매력적인 눈빛도 겉보진도 노렸어. 종현의 Crazy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언과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굉장히 쌀쌀하네요. 뭐가요? 자기 이름 얘기할 때. 굳이 종현이의 이렇게 종현 씨의 종현군의 종현이가 이렇게 표현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더 쌀쌀했던 것 같아요. 네, 좀 그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아정님, 네. 콘서트에서 느낀 건요. 음, 멤버들 다 철인 3종 경기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체력 엄청나십니다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노래 나가는 중에서도 종종 이야기했던 콘서트 그렇죠. 이야기. 아이돌을 정말 그 하고 싶어하는 그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공연을 보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뭐가 됐든 좀 사실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운명을 꽤 믿는 편이어서. 운명론자. 네. 음, 직업적인 부분은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그렇죠. 네. 네. 최정은 씨.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고독식 클럽에서 들으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 신기하다 하셨어요. Crazy라는 곡. 안 그래도 저도 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네. 그게 뭐 비단 고독식 클럽이 아니라 그 라디오에서 듣는 아이돌 노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비주얼에 굉장히 많이 치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여주는 음악이 네. 위주니까요. 그리고 뭐 아이돌의 음악은 퍼포먼스까지 봐야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샤이니 노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노래만 들었을 때 퍼포먼스에 가려졌던 사운드나 네.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재밌게 다가올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크레이지라는 곡은 제가 느낄 땐 좀 네오소울적인 면도 좀 있고 있죠. 그렇죠? 그런 면들이 퍼포먼스를 보면 또 되게 막 흑인들 R&B 하듯이 하진 않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오소울적인 느낌이 안 드는데 노래만 들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라디오에서 듣는 이 아이돌 음악은 또 색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죠. 그렇죠. 더블 타이틀이었는데 데자부와 음. 이 크레이지라는 두 곡이 더블 타이틀이었는데 애증의 곡이네요. 이거 만들 때 상당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그렇지. 앨범 제작하면서 가사 네. 쓰면서 곡 쓰면서 수명 준 기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늙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할 때 궁금했던 거는 네, 5명이서 원래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3분이든 4분이든. 근데 솔로곡은 자기 혼자서 기승전결을 다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무언가가 달랐나요? 훨씬 계산법. 뭐 편했거나 여러 가지로. 전 개인적으로 일단 제 솔로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건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많이 쑤셔 넣자였거든요. 쑤셔 넣자. 네, 쑤셔 넣자였어요. 쑤셔 넣자. 어떻게든 많이 꽉꽉 채우자. 네네. 욕심쟁이처럼 보이자였거든요. 뭐 음악적 완성도나 대중들이 뭐 받아들이는 뭐 친절함은 두 번째 생각이었어요. 네네. 첫 번째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까진 그런 기승전결을 꾸리는 에너지가 부족하진 않아서 참 재밌게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샤이니 노래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었달까요? 네네네. 확실히 좀 보컬리스트적인 면도 좀 강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더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더 그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럼 난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렇게 쑤셔 넣어봤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혹시나 다음 앨범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예. 또 쑤셔 넣을 그런 건가? 사실 큰 틀을 지금 생각하고서 곡을 많이 써놨고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많이 해놨는데 네네. 조금 보컬리스트적인 부분보다는
섹시한 이미지를 여러모로 좀 많이 넣고 싶다라는 큰 틀을 좀 오.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약간 바뀐 거네요. 한번 내고 나니. 네네네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사실 출사표와 음. 또 이제 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 앨범이었다면 이 다음에는 확실한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앨범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영리해요. 영리해. 알겠습니다. 이미라님, 나이님 뭐죠? 지금 상암 방향으로 큰절했습니다. 지금 상암동에서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큰절했다고. 고맙습니다. 최정은님,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고독시 클럽에서 들으니까 신기하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네. 보내주셨고요. 신기하죠? 다음 곡도 아마 좀 신기하실 텐데요. 어떤 곡일까요? 일단 샤이니에서 첫 번째 솔로 활동을 했던 네. 분입니다. 이거 특이한 것 같아요. 막내가 왜 처음으로 첫 타자였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태민 군의 노래죠. 에이스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에이스. 그렇죠. 이 곡을 골라오신 이유 있으신가요? 있죠. 일단 저는 궤도를 정말 좋아해요. 네. 근데 그 푸른 밤에서 틀기에는 이 에이스가 뭔가 좀 달달하니. 섹시한 느낌이 있어요. 네. 확실히. 그리고 궤도에서는 그 태민 군의 목소리가 좀 덜 부각됐다면 이 노래에선 참 가창력이 잘 들리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태민 군의 매력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뭔가 비현실적인 그래. 매력.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 같지 않은 매력.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그 판타지가 집약된 곡이 바로 또 이 에이스라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앨범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앨범명이 에이스고 또 어찌 보면 아이돌 안에서 또 이건 또 큰 폭으로 보자면 이 또래 남자 중에서 에이스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 곡은 또 최강창민 씨가 작사를 했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예. 맞나요? 가사를 쓰시고 또 코러스도 참여를 하셔서 잘 들어보면 코러스에 또 최강창민 씨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중간에 가사에 사랑에 서툰 어린 왕자 같다고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거 가사 누가 썼지? 어떻게 이렇게 이 태민이라는 사람을 잘 표현했지 했는데 역시 아는 사람이 완전 노리고 쓴 거죠. 그러네요. 태민이 그냥 머릿속에 띄워놓고 뭐가 있지? 태민이를 표현하려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어린 왕자 바로 나온 거죠. 그러네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태민 씨의 여러 곡들이 있지만 에이스라는 곡이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그래요. 맞아요. 춤도 그렇고요. 퍼포먼스도 되게 부드러운 그런 곡이거든요. 느낌이 있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곡 듣고요. 2부 마무리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노래는 태민의 에이스 들으시겠습니다. 한순간의 끝 널 찾아낸 난 유후 정신없이 move 조금 더 가까이 촉촉한 입술은 꿀 상상만 했던 마구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 클럽 오늘은 산소 같은 너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어요. 자, 네. 6428님이 나인씨 선곡 에이스네요 라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선곡 에이스시죠. 이선미님도 저희 노래 진짜 완전 엄청 좋아해요. 라디오에선 별로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듣게 되니까 좋네요 라고. 그쵸. 너무 좋죠. 태민의 멋있어요. 에이스를 앞서 들으셨죠. 맞습니다.
일단은 그 아이돌 팬덤 하면은 아이돌 팬덤에 있지 않는 그냥 다른 분들은 뭔가 좀 어린 애들의 문화 정도라고 편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태민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 편견을 좀 바꾸고 싶은 게 네, 일단 태민군은 그 우리나라 나이로 16살에 데뷔를 했죠. 맞아요. 근데 연습생은 아마 더 오래 했을 거예요. 뭐 네. 한 13살? 네, 그 정도 3년 정도, 3, 4년 정도 했으니까 초등학교 때 그러면은 초등학교 6학년 연습생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가지 일을 한 게 횟수로 10년 정도가 된 거예요. 네. 그 후에 이제 이 솔로 앨범 나온 거란 말이죠. 10년 동안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그냥 아이돌이다, 아이돌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남자가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물을 낸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사실 제가 아이돌 입장인 사람이니까 네. 뭐 아이돌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변명처럼 들릴까봐 자주 안 하게 되는데 변명 좀 해봐요. 무슨 얘기 하려고? 글쎄 뭐 아이돌에 대한 많은 편견이 있고 네. 만들어지는 가수들이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요? 적어도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 나름의 신념과 음악에 대한 고집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힘도 많고 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고생시키기도 하는데 네. 그런 뭔가 고뇌라는 것들이 모든 일에는 당연한 건데 아이돌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부재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심지어 성격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나 말도 그러게 잘 안 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글쎄 그렇게까지 바보같이 자기 인생을 다 맡길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뭐 캐릭터를 주어준다. 회사에서. 뭐 누구는 말이 없게 하고 뭐 누구는 뭐 되게 재치가 있고 뭐. 초반에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도 다 그가 갖고 있던 본연의 모습에서 그죠. 갖고 있는 뭐 매력들을 좀 회사에서 먼저 캐치를 해서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겠죠. 정말 말 많은 사람한테 조용하라고 할 수 그러니까. 없어요. 아니 뭐 샤이니 정도면 8년인데 8년 동안 조용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그래?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궁금했어요. 확실히 그 만들어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편견이 많기 때문에 저도 약간 속 시원해진 기분도 좀 있네요. 뭐 사실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음. 왜냐하면 좋은 서포트가 있었고 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샤이니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들만이 만든 건 아니라는 거. 어. 분명히 제가 아니더라도 샤이니라는 팀은 저희 회사에서 나왔을 거예요. 제가 없었더라도 네네. 지금의 샤이니는 아니었겠죠. 아니죠. 네, 다른 샤이니였겠죠.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뭔가 노하우들, 실력들 그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서 뭐 지금의 5명이 있는 그렇죠. 샤이니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다. 물론이죠. 그 얘기인 거죠. 자, 알겠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번 곡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네 번째 곡은 샤이니의 맏형이자 네, 이 리더죠. 그렇습니다. 네, 온유 씨의 이제 온전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전 이 노래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되게 일단 보이스톤이 특이한데 네. 특이하신 그 목소리가 이렇게 어떤 곡에 어울릴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 노래에 정말 어울리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게 리드미컬한 곡이나 막 사운드가 막 세고 이런 곡보다도 이런 감미로운 노래에 어울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오늘 이 노래 같이 듣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뜨거운 안녕이라는 토이의 노래를 콘서트에서 온유가 다시 불렀죠. 네. 라이브 버전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눌게요. 샤이니 온유의 뜨거운 안녕 듣겠습니다. I don't wanna be someone who 조금 더 볼륨을 높여줘. 자, 샤이니 온유의 뜨거운 안녕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 콘서트 버전이라 그런지 뭔가 현장감도 느껴지는 곡이었어요. 네. 좋네요. 되게 감미롭죠. 목소리. 온유 씨의 목소리야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그러니까 있죠. 저는 몰랐거든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샤이니의 대표곡들을 알고 있는 네. 뭐 소위 말해 먹을
머글이란 머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머글.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나오는 보통 인간을 머글이라고 하죠. 제가 머글이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댄스곡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목소리들인데 네. 온유 씨가 이 노래를 했을 때 이렇게 사실 어려운 멜로디예요. 어렵죠. 네, 유희열 선배님 굉장히 그 멜로디를 어렵게 쓰시는 분이라 웬만한 가창력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너무 좋았어서 꼭 같이 듣고 싶었어요. 네. 좋은 발라드. 사실 이 곡은 멜로디 라인만 따지면 완전 발라드 곡이잖아요. 그쵸. 멜로디 수려한 멜로디를 갖고 있는 네네. 곡이라서 자, 온유 씨와 잘 어울리는 노래도 한번 들어봤고요. 네. 최은서님, 와 오늘 방송 뭔가 아이돌에 대한 편견을 다 깨 부숴주는 날이네요라고. 편견이 깨진다면 너무 좋죠. 저는 기쁘죠. 맞아요. 좋습니다. 오민서님, 저도 사실 아이돌 노래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에 대한 편견이 느껴질 때는 아쉬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팝송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듯 아이돌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도 위로도 받을 수 있는데 언젠가 알아주었으면 하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민선 씨가 콘서트에 분명 가셨겠지만은 거기 갔더니 정말 많던데요. 아이돌 노래 위로받고 감동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누가 이해 못 해준다면 그걸 굳이 뭐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취향이 다른 거니까. 음. 근데 뭐 좀 뭔가 웃줄 부심 부리고 막 나 팝 좀 듣는다고? 팝 좀 듣는다. 팝부심, 힙부심. 이상해. 너무 뭐랄까 이상해. 이상합니다. 왜냐면요, 그 팝부심이라는 게 네. 아까도 뭐 종현 씨가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샤이니 뷰란 노래가 네, 크리스 브라운과 함께한 사람이 네네네. 같이 만든 노래래요. 네. 그게 팝부심 아닌가요? 이전에 저희 앨범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이랑 자랑하는 같이 한 거 봐, 사람들도 자랑하는 거 봐. 있고요. 자랑하는 거 봐. 부심은 제가 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업 부심. 정말 3854님, 나인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샤월이죠? 이런 숨겨진 라이브 곡까지 하셨습니다. 샤월이 그 샤이니 월드. 네네네. 샤월이라고 하고 싶지만은 아닙니다. 예. 네. 뭐 나중에도 콘서트 하면 그때 또 오시기로 하셨잖아요. 또 가면 그때는 샤월 어떻게든 되는 거야? 샤월 되도록 제가 뭐 열심히 한번 공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이네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일단은 그 민호 씨의 그 노래가 따로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파요. 네네네. 마지막 곡은 키군의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피니트 우현 씨와 함께 듀오로 나왔던 투하트라는 듀오가 있었는데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무대도 그렇고 그 키군의 약간 매력이 좀 뭔가 역동적인 느낌? 네네네. 되게 멋있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청춘의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리고 청춘의 친구. 그 순간적인 흡입력이 상당한 친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었는데 그 투하트라는 듀오의 Tell Me Why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죠. 네. 투하트 우현과 키의 Tell Me Why 듣고 오겠습니다. Tell me why. Ooh, tell me why. Oh, tell me why. 부탁해, tell me why. 난 강해지고 싶어. 뜻도 모른 채 널 놓치기 싫어. Tell me why. 하늘의 별처럼 넌 나를 비추지. 투하트의 Tell Me Why 들으셨습니다. 네. 오, 김수영님, 헐,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데 정말 취향 저격이네요. 헐. 그죠. 맞아요. 이고은 씨, 와 진심 이래서 나인시 하는구나. 그 많은 곡 중에서 선곡을 어쩜 다음에 디클 특집도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건 좀 그런데요. 왜요? 디클 특집, 싫어요. 내 자랑 특집,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디클 부심. 자, Tell Me Why 이 곡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럴게요. 어떤 감상이 있으셨는지. 일단 투하트 앨범의 타이틀곡은 딜리셔스라는 곡이에요. 네. 좀 더 밝고 좀 펑키한 느낌이었는데 저는 앨범을 쭉 듣다 보니까 이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 하긴 좀 애매하죠. 리듬이나 그런 거는 딜리셔스가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당연히 왠지 좀 그 키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도 잘 이렇게 좀 잘 된 것 같은 녹음도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굳이 들려드렸습니다. 굳이? 네.
그래요. 또 오늘 또 멤버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던 것 같고 네. 이렇게 또 샤이니를 아껴주실 줄이야.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누난 너무 예뻤대 참 좋았어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좀 쉬었다가 저는 에브리바디에서 거의 그래요.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해요. 네. 3558님 네. 혹시 이번 샤이니 앨범 중에 뷰 말고 나인 씨가 꽂히신 곡이 있다면 있죠. 어떤 곡? 저는 일단 1, 2, 3번 다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오드아이. 오드아이가 1번이고요. 그쵸. 그리고 러브식. 네, 2번. 러브식은 또 그 누난 너무 예뻐의 그 후속곡이라고. 네네네. 또 누나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오드아이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민호군의 랩이 되게 멋있었어요. 남자 같고. 맞아. 그 가사도 너무 잘 썼더라고요. 쫑디가 썼죠. 네네네. 잘 썼습니다. 랩메이킹이랑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멤버들을 좀 떠올리면서 그들이 잘하는 것들, 잘 쓰는 발음, 플로우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썼었는데 네. 또 민호군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찌 보면 래퍼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랩메이킹이 아닌 부분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또 잘 따라주고 본인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고 해서 작업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멤버들의 좀 숨겨져 있는 뭐랄까 가능성 같은 것도 더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그 랩 메이킹이었어요. 민호군의 목소리로 듣는 거는. 네네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컨템퍼러리. 네. 사실 맨 처음에 샤이니가 1집이 나왔을 때 나왔던 얘기였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시키는 앨범이잖아요. 이번 앨범이 모두가 잊었던 그 컨템퍼러리 밴드라는 거. 근데 이 오드아이라는 곡이 정말 컨템퍼러리에 딱 적격한 그런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드아이가 저는 그렇군요. 네네. 김미리님 무심코 듣던 노래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음악적으로 차분히 그리고 자세하게 같이 들어보니까 정말 좋네요. 갓나인님. 갓나인. 고맙습니다. 9967님 민호 오빠 선곡이 없어서 아쉬운데 매력이 잘 드러나는 노래 쫑디가 한 곡 추천해 주신다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써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오드아이가 그래요. 민호군의 맞다니까. 진짜 민호군의 저음 래핑이나 멜로디 같은 것도 브릿지에서 민호군이 브릿지를 치고 나오거든요. 보컬로. 네네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샤이니의 곡 구성상 흔치 않은 건데 민호군이 하면서도 상당히 잘 묻어나고 즐겁고 그 랩 메이킹 된 부분을 딱 들으면 그 민호군의 어깨가 느껴져요.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뭔 소리 얘기하지만 그렇죠. 이상하게 근데 굉장히 넓은 어깨. 네네네. 그래요. 네, 들어봐야 돼요. 김상은님 노래 다 좋은데요. 새삼 나인 씨 목소리 정말 좋네요. 짙은 보라색 벨벳 같아요. 어머 어쩜 보라색 벨벳이. 보라색 벨벳이면 더욱더 뭔가 고급스럽고 그렇네요. 약간 더운 느낌. 네, 고맙습니다. 상은 씨. 배혜비님 디클 특집 제발 디클 덕후 여기 있어요라고. 안 돼요. 왜요? 이소리님도 디클 특집 좋아요라고. 이거는 누군가가 특집을 해주면 제가 코멘트를 달아줄 수 있는데 그래요, 싫어요.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임정민님, 나인 선생님 오늘 특집 제목 산소 같은 너는 안 듣나요? 7년째 듣고 있는데.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요. 오늘 그러면 이제 이 곡 들으면서 코너를 마무리해 보죠.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이게 누군가를 굉장히 깊게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러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이에요. 뭐 직업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뭐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샤이니를 열심히 이렇게 들어보고 열심히 파보고 그리고 쫑디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디어 클라우드의 노래들도 파보는 시간에 굴착기를 갖고 와서 두렵다. 두렵습니다. 개미 주옥 마냥 얼른 집에 가야겠어요. 들어가 봐야겠어요. 제가 노래는 산소 같은 너 듣겠습니다. 나인 씨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떨어졌겠지 듯한 투명한 내게 달콤한 동물 퍼지듯 하얗게 얼어붙은 내 오랜 상처가 너의 가슴 속 깊게 퍼져도 잡은 듯 할 때 파고드는 그로매 비는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여군이 꿈이었던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남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성적에 자신의 꿈을 맞추면서 여군이 되지는 못했다. 그때 그 친구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했던 말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여군을 시키겠다는 거였다. 작곡가가 되는 게 목표였던 또 다른 친구는 재능이 없다는 핑계로 결국 포기했고 역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때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예전엔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는데 만약 나도 지금 하는 일에서 실패를 하면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에게 투영시킬까?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내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투영시켰던 적은 많았다. 소소하게는 선물할 때, 마음으로는 받을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 필요한 걸 사야지 하면서도 사고 나면 내가 갖고 싶었던 거나 필요했던 경우가 더 많다. 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든 아니면 무언가에게든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는 걸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투영을 하는 건 어쩌면 실패를 먼저 생각해서 그런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나도.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어쩌면 나도. Is it strange for me to say that if I were to die today,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하루의 끝, 오늘은 Y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예헨의 아이코의 Eternal Sunshine이었습니다. 2979님 신청곡이었어요. 나의 꿈을 아이에게 투영시키는 것.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배하영님, 저도 꿈이 작곡가인데 내가 과연 재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오늘 사연이 참 마음에 와 닿네요. 아무래도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실패는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간 해왔던 노력과 노고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뉘앙스를 받으니까 실패하면. 근데 실패라는 건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게 실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떤 배움이나 나의 노력들이 다른 모습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인간이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실패를 두려워하고 좀 더 많이 조심스러워지고 큰일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죠. 어쨌든 어쩌면 나도 라는 상태 메시지가
그렇게 남일 같지는 않게 느껴지면서 저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꿈이냐? 내 꿈과 뭐 이런저런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한 것들. 고민을 항상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고쳐나가고 그러는 게 맞겠죠. 9892님, 야근할 때만 청취하는 라이트 청취자예요. 대학교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해서 학교 행사 때는 쉬는데 이번 축제엔 학생들 시험이 겹치는 바람에 쉬지도 못하고 평소보다 훨씬 더 늦게 끝나겠네요. 오늘은 끝까지 푸른밤과 함께할 생각에 기쁘네요. 하하라고 우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마무리 잘하시고요. 시간 될 때마다 좀 푸른밤 찾아주시고 라이트 청취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또 푸른밤 가족분들은 또 가족이시니까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가족분들이니까 힘내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450님, 15주차 임산부입니다. 남편은 야근이고 혼자 누워있는데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뱃속 아기도 못 자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덕분에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제 목소리로 태교하세요. 아 근데 사실 15주 차면 배가 좀 많이 부르나요? 잘 몰라서 뭐 한 3달, 4달, 4달 가까이 돼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건강하게 아이와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5585님, 이번 주 내내 아파서 집에 와서 요양 중이에요. 근데 분명 엄청 아팠는데 엄마의 김치찌개를 먹으니 다 낫는 이 기분 뭘까요? 엄마 손이 약손 맞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플 때 또 옆에서 누군가 간호를 해주고 날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하면 더 빨리 낫죠. 5585님 어서 건강 회복하시고 어머니도 걱정 많이 하실 테니까 다 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미진님, 안녕하세요 종현 DJ님. 매일 출근길에 현무 오빠 라디오만 듣다가 내일 출근이 1시간 늦어져서 처음으로 들어요. 노래들이 참 좋네요. 자주 듣고 싶은데 자주 들으면 지각하겠죠? 아쉬워라 라고. 그래요, 종종 찾아와 주시고요.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걸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음악을 또 함께 들어야 또 푸른밤은 가장 느낌이 잘 살긴 하지만요. 어쨌든 신현아님, 한 달째 무휴일 근무 중이에요. 매일 새벽에 혼자 퇴근할 때마다 울컥하네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이 슬픔 위로해줘요 쫑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한 달이나 휴일 없이 일을 하셨다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진짜 쉼이라는 건 중요한데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지쳐있을 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능률이 좋지도 않고 스트레스가 커서 어떡해요. 힘내시고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들어가시면서 내일은 그래도 좀 쉬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시더라도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안정되시길 바랄게요. 전혜인님, 쫑디 라디오 작가 되고 싶어서 교육원 다니고 있는데요. 사연 보내는 게 과제예요. 쫑디가 읽어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하고 싶은 공부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더 늦기 전에 도전하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네요. 그래요, 라디오 작가 되고 싶으셔서 교육원 다닌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꼭 푸른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방송국에서 만날 수 있는 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때 막 만나서 저 그때 좀 사연 보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2728님, 쫑디 저 내일 이력서 넣은 회사 최종 면접이에요. 떨리는 마음에 잠도 안 오네요. 지금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하다가 쫑디의 라디오를 켰어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종 면접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근데 긴장될 수밖에 없겠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웃는 연습도 하신다고 하는데 역시 면접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전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하지만 외모적인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거니까
웃는 얼굴이 상대방도 기분을 좋게 하니까 미소를 계속 띠시길 바라겠습니다. 0484님, 쫑디 오늘 첫 방송 잘 봤네요. 저 취준생인데 오늘 서류 통과하고 화요일에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 받은 순간 어찌나 떨리던지 면접 잘 보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면접 잘 보십시오. 화요일이면 언제죠? 좀 남았네요.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3125님, 쫑디 저 고3인데 토요일에 학원 보충 간다고 하고 오전 자습 빼고 샤이니 콘서트 갔다가 콘서트장에서 담임 선생님 만났어요. 평소에 엄청 무서운 분인데 샤이니 팬이라 용서해 주신다며 안 혼났어요 라고. 이렇게 역시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다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콘서트장에서. 전 감동받았습니다. 샤워로 하나 되는. 아니 근데 자습 뭐 학원 보충 뭐 이런 것들 핑계 너무 많이 대지 마시고 죄송하잖아요. 저희가 또 부모님께도 또 선생님들께도.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가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안 빼주시나? 박지은님, 오늘따라 짜장면이 정말 먹고 싶어서 혼자 먹으러 갔는데 어떤 커플이 짜장면과 짬뽕을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걸 보니 순간 마음이 변해서 짬뽕을 먹고 왔네요. 혼자 간 것도 쓸쓸한데 같이 나눠 먹을 애인이 없다는 사실이 더 슬퍼졌지 뭐예요. 솔로 만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짬짜면이 있잖아요. 짬짜면을 시켰어야지. 왜 그랬어요? 솔로 만세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솔로는 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서 커플을 되세요. 세상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저는 솔로를 찬양하지 않아요. 난 빨리 벗어나고 싶어. 김누리님, 개인전을 앞둔 미술 작가예요. 철야하면서 푸른밤 듣는데 혼자 작업실에 있는데도 지루하지 않고 좋네요. 잘 준비해서 전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개인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역시 철야하면서 하는 작업에는 푸른밤이 최고죠. 푸른밤 들으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지웅님, 오랫동안 계속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글을 올려봐요. 오늘 배철수 DJ께서도 제 글을 읽어주셨는데 종현이 형도 읽어주실지 매일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래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배철수 선생님께서도 읽어주셨으니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웅씨 푸른밤 종종 찾아주십시오. 황윤희님, 쫑디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하루에 한 개씩 보낼 거예요. 언젠가는 읽어주시겠죠? 오늘 장염 걸려서 학교도 늦게 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치만 오늘의 마무리를 쫑디 목소리로 들으면서 보내니 좋네요. 쫑디도 몸 조심, 건강이 최고라고 제 건강 걱정까지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건강이 최고죠. 우리 아프지 맙시다. 건강합시다. 저는 이제 활동 시작해서 어제 오늘 침대에서 30분 정도 잔 것 같아요. 정신 하나도 없는데 건강관리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겠죠. 1987님, 일이 너무 바빠서 회사 직원들이랑 치맥하고 다시 회사로 와서 졸린 눈 붙잡고 일하고 있어요. 눈이 확 뜨이는 노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원래 치맥하고 다시 와서 일하고 그래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왜 그러셨지? 치맥하고 다시 회사 와서 졸린 눈을 붙잡고 그냥 퇴근해 버리시지. 어쨌든 그래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잠 깨시길 바랄게요. 자, 에이모슬리의 The Wind 그리고 이소라의 너에게 두 곡 듣겠습니다. Saturday night
아직 나는 작지만 이미 정해진 길도 있지만 머리 숙이며 난 기다려왔어. 에이모스 리의 더 윈드 그리고 이소라의 너에게 두 곡 들으셨고요. 김진표, 유성은의 어렸나봐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철없던 그 시절엔 겁없던 나의 곁엔 오늘같이 우중충한 날에 가끔 그때 생각이 나. 내가 제일 잘 나간다면 내 어깨가 굳은 그때가. 곧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러 가요. 그래서인지 하루하루가 새롭고 아쉬운데요. 추억이 가득한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향수병이 생길 것만 같은데 다른 곳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겠죠? 박세미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가시기 전에 더 많은 추억을 쌓으시고요. 그곳에 가서 이곳이 그리울 땐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장소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대단하죠. 특히 익숙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욱 그럴 겁니다. 다른 나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향수병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점점 우리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메신저 같은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의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지시겠죠. 얼른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카펜터스의 Maybe It's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Maybe it's you, maybe it's me, maybe it's just the constant rhythm of the sea. Maybe it's just that I've never been the kind who can pass a lucky penny by.